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스페셜 연구위원 CBS 김중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광복 80주년의 아침 큰 행사도 있고 그 가운데는 국민 임명식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을 K민주주의 주인공이자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하는 함께 기념하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한 자리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행사 개요를 보면요. 광화문 광장 중앙에 원형 무대 설치되고요. 무대 위로 국민 대표 80인이 올라가서 이 대통령에게 국민 임명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80명의 인물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광복 이후 80년간 민주주의, 경제 성장,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인물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 대표들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이 쓴 임명장을 무대에 거치하는데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 내외가 무대에 올라 국민 대표 4명과 함께 마지막 임명장을 자리에 놓습니다. 네. 이 국민대표 4명은 누구냐? 이 광복군 독립운동가였던 모견욱 지사 아들인 광복둥이 목장균 씨, 예. 이국정 국군 대전병원장, 네. 이현수 NCAI 대표, 허가영 영화 감독입니다. 이런 좀 의미 있는 자리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그다음에 종단 정치 경제 노동계 대표들 참여하고요. 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3,000명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해 경제 단체장들 초청됐는데 다만 재밌는 점이 최근 좀 많이 논란이 됐었죠. 산업재해가 이어졌던 포스코 그룹은 불참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경축식 행사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 화합회장이 되기가 지금 어려워 보이는 분위기, 좀 반쪽짜리 임명식이 될 거다, 반쪽짜리 행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을 두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권력 과시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또 당 차원에서 불참하겠다는 뜻 분명히 밝혔습니다. 불참 이유 몇 가지 있습니다. 엄중한 경제 위기 현실, 또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공화국이 된 경제 대참사,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 등을 거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 또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등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는데 네. 행안부가 국민 안전보다 대관식 준비에 몰두하느냐, 또 이렇게 일갈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권 인사가 대거 불참하는 상황이 된 것이 좀 안타까운데 박순봉 기자, 네. 예, 오늘 행사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제 여권 관계자 표현으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그 맞습니다. 행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권 쪽 인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초청장도 보내고 초청을 하고 물론 이게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보여줘 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행보를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사면복권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행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 쪽 인사들 들어간 건 물론이거니와 보면 이제 친문계 인사들이 다수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경선할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했던 인사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굴 거론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배우자 문제까지 다 거론하면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사면 복권 대상자에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 측근은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여권 내에서 나온 얘기는 범여권 통합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부채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측근은 안 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까지 다 일종의 용서해주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범여권 내부에서 아주 강력한 지금 상황은 또 아니라고 평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네. 약간 입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범여권 진영의 통합만큼은 좀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예. 꽤 영향이 이 있었던 특별 거죠. 사면으로. 다만 지금 오늘 야권에서도 불참하듯이 야권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보는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트랙이 같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통합을 하고 싶은 게 맞죠. 네.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이제 좋은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는 게 목표인데 보통 여당 대표라고 하면은 원래 부각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부각이 되는 편이잖아요. 예. 원래 왜 부각이 안 되냐면 임기 초에 대통령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야당 대표랑 싸우게 될 수도 없는데 야당 대표는 용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이제 대척점에 있는 그런 그림이 되고요. 그래서 부각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야당을 집중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때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내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당에서는 공격을 강하게 하고 네. 대통령실은 통합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격받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검에 대한 입장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돌아간다라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한 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검 수사가 막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합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내란 척결이라는 그런 목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좀 완벽하게 통합되는 그림은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 야권 지도부가 오늘 불참하는 결정적인 이유 좀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 네. 셀프 대관식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거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있는 거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임명식에 참여해서 박수를 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 있는 거죠, 김종훈 기자 지금.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좀 인터뷰로 풀어보기로 하고 이 불참 사유의 하나가 된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로 넘어가 보죠. 광복절 사면의 최대 관심이었던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오늘 0시에 출소했습니다. 네,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끌게 만드는 인물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의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요. 수감 약 한 8개월 만에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예. 형기는 아직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고요.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야 되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돼서 정치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파란 넥타이에 남색 재킷, 청바지 차림으로 서울 남부교도소 정문을 나서는데요.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저희가 잠깐 좀 직접 육성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출소 장면 0시에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조국 전 대표를 환영하러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지금 나와서 박수치는 모습 잠깐 보셨어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외에도 사면 복권 명단에 포함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이런 인사들이 다 어제 동시에 사면 복권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어제 사면 복권된 주요 인사들, 정치권 인사들이죠.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할 거다, 적극적으로 바로 나설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면서인데요. 네. 박순봉 기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범여권의 권력 구도 지형이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국 전 대표는 당연히 일단은 당권을 먼저 장악을 하겠죠. 그거는 순차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 행보가 주목이 되는 건데 크게 보면 두 갈래예요. 지자체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느냐 이 두 갈래인데 네. 뭐 어느 쪽이든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이 조금 어떻게 향후 행보가 많이 갈라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일단 지자체장을 선택을 한다. 이제 서울시장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부산시장보다는요. 서울시장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은 일단 좀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리를 좀 챙겨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는데 발돋움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면 그 보통 행정가 경험이 이제는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에서 봤듯이 네. 정치 경험, 특히 행정가 경험이 없으면은 좀 잘 못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고 반대로 또 이제 성공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이죠. 행정가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만 해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이제 행정가를 한번 해야 된다.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니까 향후에 대선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반대로 국회의원 재보궐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국회의원 이제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혹시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긴 좀 어려워요. 이제 임기를 포기하고 나가게 되거나 이 코스는 안 밟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재보궐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혹시 이후에 합당이 되게 되면은 2028년에 있을 총선에서 한번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지금 좀 주류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포함한 이제 뭐 명심이라고 할까요? 이제 친명계 쪽에 한 그룹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이제 명심을 표방하고 있지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한 그룹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차기.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러면 옛 친문계 입장에서도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조국 전 대표하고 묶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3파전 그림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코스는 이제는 그 총선 공천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느 쪽이든 지금 갈 수 있는 그림인데 예. 지금 그래서 서울시장 아니면은 뭐 재보궐 이런 쪽으로 좀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과의 합당을 놓고는 민주당 안에서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과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의견들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자신의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총선이 제일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총선 공천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의원들 특히 혹은 이제 후보들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조국 전 대표가 들어와서 당 대표가 돼야지만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결집을 하게 되면 그런 동력이 커질 거고 반대로 이걸 막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힘의 그런 균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2부에 오늘 돌아온 말말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코너에서 좀 더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김중호 기자. 네. 국민의힘 윤리위 결국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를 하긴 했는데 경고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네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이 제소가 됐었는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를 내리겠다 어저께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네. 앞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엄중 조치를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다른 겁니다. 여 위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에서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징계조차도 하지 말자는 의견도 꽤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이게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또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를 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전 씨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게 전했어요. 전 씨가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책임 당원이 아닌 전 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한계 씨가 사과를 하고 자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네. 방지를 약속했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 또 곧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요.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앞세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의외예요. 왜냐하면 그 배신자 소동이 있고 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엄벌에 처하겠다, 당장 출입 금지시키겠다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경고 정도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약하게 다들 보는 거죠, 박순봉 네. 기자. 어제 딱 이 결론이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 뭐 의원이 딱 하는 얘기가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결론이 나왔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고를 줌으로써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일단 경고는요. 국민의힘 징계가 총 4단계가 있거든요. 네. 가장 약한 단계입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제명이 있고 네. 그 밑에 탈당 권유가 있고 그러고 나서 당원권 정지가 있고 그리고 나서 경고인가요? 네. 경고가 제일 약한 건데 당원권 정지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좀 중징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선출직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은 예를 들어 뭐 3년 이렇게 받아버리면 총선도 못 나오게 될 수가 있으니까 중징계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과 별개로 경고는 그냥 말로 하고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경고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어제 여상원 위원장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네. 모 관계자가 했던 표현이 좀 인상적인 게 판사인 줄 알았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판사인 줄 알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게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뭐 법리를 따지고 형평성을 따지고 이런데 어. 어제 여상원 위원장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예. 그냥 김근식 후보가 먼저 자극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책임 당원석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듣고 있다가 김근식 후보가 뭐라고 하니 그거에 자극받아서 나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뉘우치고 있다 이런 표현, 이런 느낌의 표현을 써요. 이게 지금 다 판사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고 본인 죄도 뉘우치고 있고 하니까 좀 참작을 해가지고 뭐 이 정도면 좀 넘어갑시다 이런 정도의 그림인데 이렇게 되니까 좀 당내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큰 게 이미 당무위원장도 3년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원권 정지 3년. 근데 이거하고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좀 예측과는 다르다. 이게 결국에는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윤리위가 보통은 통상은 당대표가 이거 문제 있으니까 따져보세요라고 하는 게 진짜 따져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그렇죠. 결단하라 이런 취지가 강한데 실제로 그냥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 직후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당사자 소명 절차 이런 거 거치지 말고 바로 제명해도 그래도 부족하다 뭐 이런 분위기로 격앙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맞습니다. 비하면 톤이 다운돼도 많이 다운된 느낌이에요. 이게 뭐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춘석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뭐 탈당을 해서 그렇긴 한데 그냥 비상징계를 의결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탈당을 본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봐줬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윤리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어제 뭐 관계자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권영세 동기라고요. 임명 배경이 그런데 바뀔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던 윤리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기기도 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임명권자의 뜻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이제 추정일 뿐이긴 한데 임명권자의 의견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쌍권 구주류들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씨를 옹호하고 있고요. 어제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가 농성하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나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한길 씨도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요. 이런 그림에서는 결국에는 구주류의 입장이 반영된 그 징계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런 얘기가.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걱정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불만들이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도 들은 게 이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분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환길 씨의 지지를 받고 혹은 이제 그 강경보수 쪽의 지지를 받고 되는 당대표 후보 네.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지지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혁신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2부에 말말말 코너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출연하거든요.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가죠. 특검 이야기 정리 좀 해볼까요? 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조간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새로운 단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 오늘 아침에 좀 새롭게 나온 단독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예. 한겨레 신문에서 썼는데요. 특검에서 지금 통일교에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2억여 원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불법으로 증여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단독으로 나왔고요.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예. 뭐 기존에는 통일교 고위 간부가 권선동 전 그 원내대표에게 뭐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 이런 의혹들도 제기됐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말단 조직에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정황을 잡았다는 거죠. 또 한국일보에서는 통일교에서 교인을 동원해서 또 그 국민의힘 내부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대선뿐만이 아니라 지난 총선 때에도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정황을 잡았다라는 또 단독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저 첫 번째 구속 이후 첫 번째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거의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예.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